우리는 1차적으로는 암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시니까 암의 원인은 도대체 뭘까? 유두가 나와서 유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아까 쏘듯이 어떤 사람은 조금 흐르듯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서 TV에서 저도 봤어요. 그 김지선인가 하는 막 쏘듯이 나와서 그 뱀이야 노래 부르는 그 가수는 잘 안 나와서 자기 애들 저 김지선이한테 가서 많이 먹였다 하더라고요. 그럼 얘네들이 너무 막 흐뭇해했대요. 막 쏘듯이 하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했다고. 내 자손이 이렇게 약하나. 그 다산의 여왕 그 김지선은 그랬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여러 유선이 결국 일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유두를 목으로 보고요. 여기를 토로 봐요. 그리고 이렇게 유선이 이렇게 있는 거를 목극토로 봐요. 다시 말하면 흑산에서 흙으로만 너무 꽉 뭉쳐 있으면 답답하다고 하는데요. 그때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주면 뿌리를 처음 낼 땐 좀 아프긴 한데요. 그러나 이것이 숨구멍을 열어준다. 소통시켜준다. 그래서 답답할 수 있는 흙을 소토시킨다. 이렇게 표현해요. 유두만은 간경락으로 보기도 해요. 뭔가 쭉쭉 뚫고 나가고 그렇게 막 퍼뜨리는 거. 혹시 이제 암과 관련해서 유두 쪽에 큰 문제가 있다면 간경락을 좀 보긴 해야 돼요. 목 에너지. 근데 이제 유방이라면은 이제 이런, 왜 이게 답답하다고 하겠어요? 아까 토 에너지는 뭔가 자기를 선명하게 안 드러내잖아요. 뭐가 그럴 수도 있고, 솔직하게 아니 뭐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뭔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답답해요. 옆에 있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유부단과 답답함이 같이 있고요. 너무 목 에너지가 없이 토만 강하면 한 번 가면, 대신 장점은 머금고 있기를 잘하니까 오래 가요. 빨리 씻고 빨리 들이지는 않은데 오면 그 다음에 오래 머금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지구력은 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면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격성이 있어요. 목 에너지의 공격성은 뭐냐면 기어이 뚫고 나가고 기어이 소통해야 되니까 서로 답답하면 아유 피곤해 자고 내일 이야기해요. 부부싸움 할 때 목 에너지 강한 사람은 깨워가지고 얘기 다 하고자 내가 지금 그 얘기 안 하면 잠이 안 와. 이렇게 기어이 하려고 하고, 토 에너지가 너무 강한 사람은 말을 안 해갖고 상대방을 말려 죽이는 스타일이에요. 뚱하니 계속 수동적 공격을 아주 잘해요. 사람을 숨막혀 죽이는 스타일이고, 목 에너지를 막 집요하게 뚫고 나와서 막 힘들어. 서로 다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토 에너지는 막 징그럽게 들어온다 이렇게 하고 싫어하고, 네 얘기를 좀 해봐. 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 안 해? 해갖고 답답해 합니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연결된 게 이제 위암의 경우인데요. 위장도 위암이니까. 위암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위장이 너무 약해서, 너무 강해서, 근데 이 토가 너무 강할 때 아까 비슷한 얘기. 뚱하니 한 번 있으면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을 안 하고 거기에 계속 뭔가 이렇게 불편한 느낌으로 있어요. 그래서 괜히 그 공기가 전체적으로 무거워. 근데 막 화를 내고 이러면 다행인데, 목은 막 화를 내잖아요. 분노. 이렇게 해갖고 네가 잘못하고 인정해. 화내.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든 결판을 내려고 하는데, 토는 네가 잘못했다고 앞에서 굴 때까지 뚱하니 있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할 수 없이 굴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위암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위암이 그래서 되게 부정적 생각이 끊이지 않게 뭉쳐 있을 때, 이렇게 뭉쳐 있죠. 여기 꽉 뭉쳐 있을 때 병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요. 생각이 끊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표현하지 않으니까 생각의 세계가 많아지죠. 화를 막 팍팍 내는 사람은 생각이 좀 없어요.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막 나가니까. 톤은 그냥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 앞번에 이제 유암 있었던 남성분이었는데, 뭐 대기업 다니다가 젊은 나이에 암이라고 되니까 아이들도 어리고 아내도 어린데 이렇게 병원에 들어갔을 때, 수술하러 들어갈 때 그 기억이 늘 지금도 악몽같이 가끔 꾼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독 냄새가 지금도 컨디션이 매우 안 좋을 때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너무 두려웠고 죄책감이 느껴졌고, 내가 만약에 잘못되면 처자식한테 미안하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 힘들면 그게 떠오른다는데, 그분이 이제 라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도 가끔 이렇게 명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라이트하고 가서 텅 비어서 이렇게 있으면 아주 오랜 시간이 돼야 어떨 때 텅 비어진대요. 생각이 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딱 그러는데, 그때 보통 사람 생각이 탁 떨어질 때 편안하고 좋다를 느끼잖아요. 근데 그분은 생각을 안 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자기 안에 있대요. 그래서 딱 떨어지는 순간, 큰일 났다. 얼른 생각을 또 일으킨다네요. 어머, 내가 생각이 없어지려고 그러네. 이런 느낌으로.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위암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 없이 사니? 아무 생각 없었어, 미안해, 이렇게 생각 없음을 워낙 잘못된 방향으로만 일관되게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 항상 준비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가 자신 안에 깊은 신념으로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잘못된, 왜곡된 신념으로 우리를 이렇게 마음에서 몸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위장이 뭉치고 힘들고 이렇게 되니까 병이 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괜찮다, 생각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가는 까지 되게 오래 걸렸어요. 혹시 내가 생각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생각을 안 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근데 꽤 묘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하나 준비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위험해. 내가 다 생각해서 준비해야만 해. 라는 것을 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각을 텅 비워라는 말이 위험하라는 말로 들린다는 데요. 늘 잘 모르고 미지의 세계를 뭐 어떻게 되겠지가 잘 안 되고 미리 다 생각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생각은 나를 지키는 아주 동아줄인 경우가 있죠. 그렇게 오래되면 위, 유방 이런 쪽의 병으로 가기 쉽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걸 한번 보죠. 유방과 관련한 이건 이제 우리가 얼른 알아채리기 힘든 깊은 지혜의 전통에서 나온 얘기들이죠. 물론 이것에서 연관을 갖기도 하지만 이런 얘기는. 근데 통계에 의한 거에서도 통찰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유방암이 예전에는 매우 드문 병이었다는 거거든요. 서양엔 유방암이 많았는데 그게 30년 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년 전부터 이제 많아지기 시작해서 아까 여성의 암 중에 2위고 여성의 사망률 1위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증가했지? 라고 하는 너무나 명료한 이 통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유방의 원인, 유방의 치료법을 여기서 통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3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갑자기 는 게 뭘까요? 바뀐 게 뭘까요? 1980년대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2010년대니까 2018년이니까 1988년 80년대. 네? 네, 여성의 사회 진출, 네, 경제 발전, 식생활, 네,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일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핵가족화 됐다라고 많이 배우죠. 저는 이것도 중요한 변수라고 보여져요. 서양은 1980년대보다 전에부터도 굉장히 핵가족화 됐었죠. 그래서 이 요소가 일단 서양과 비교하면 지금은 유방암이 서양을 우리가 능가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유방암 맨날 서양 여자들에게만 주로 걸리는 병으로 됐다가 바뀌게 됐다는 거죠. 무슨 변수일까 봤더니 예전에는 막 다가구로 지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폐해도 있어요. 내 자유를 못 누리고 그냥 전체 속에 묻혀야만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작은 공간에 뽁닥뽁닥 지내다 보니까 뭐 좋든 어쩌든 친밀감, 스킨십 이런 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오메 내 강아지 왔냐 하고 막 두드리고 만지고 물고 빨고 또 자면 옆에 막 피부 닿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핵가족이 되면서 또 각자 돈 벌러 나가니까 홀로 횡하게 남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아요. 다른 음식인 것도 있지만. 그런데 그럼 왜 지금 서양을 능가했냐? 서양은 핵가족화된 대신에 문화 속에 포옹하는 게 인사인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대가족에서 포옹 별로 없어도 스킨십이 충분했는데 핵가족화 되면서 포옹도 없어지면서 이러니까 우리가 유방암이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서양은 포옹이 인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양에서도 그렇고 심리학에서도 이 허깅은 치유의 시작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스킨십 그리고 허깅을 하지 않는 치유를 생각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건 너무나 기본이 되고 좋은데 왜 안 하느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약간 문화가 안 되다 보니까 어색하고 특히 이성 간에는 내외하듯이 긴장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건대는 우리도 핵가족화 된다면 적어도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허깅하는 습관은, 문화는 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 라이트 기수에서 몇몇 기는 허깅을 배우기도 했는데, 배운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또 어쩌다 보면 안 하기도 했었어요. 오늘 그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